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MD의 3D V캐시가 들어간 제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작은 5800X3D였죠. 저는 5800X3D는 초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AMD 내부에서도 이렇게나 반응이 핫할지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해요. 사실 3D V캐시가 원래 게임을 위해 개발된 기술은 아닙니다. TSMC랑 논의 끝에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낸 실험작이 5800X3D였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의 메리트가 있었죠. 이후에 나온 7950X3D랑 7900X3D는 좀 애매했는데 7800X3D는 확실히 5800X3D의 후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에는 안 들어왔지만 5600X3D도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점이 최적화 게임에서 프레임을 잘 뽑기 때문이죠. 국산 온라인 게임이 대부분 최적화 문제를 안고 가기에 한국 시장에 딱 맞았죠. 물론 적층 구조로 캐시를 쌓다 보니 발열 해소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최신 트리플 A 게임에서는 캐시발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또 온도 관리 때문에 클럭을 낮춰놔서 작업 멀티성은 떨어지는 등 완벽하진 않지만 수요 타겟을 명확하게 공략하는데 매우 탁월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3D 제품도 워낙 괜찮은 평을 받는데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점으로 보이는 파이프라인 최적화를 해결하면 단순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성능이 향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3D 패키징을 인텔이라 해서 지켜만 보지 않겠죠. 최근 인텔 3D 패키징에 대한 로드맵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시죠. 인텔판 3D 패키징인 포베로스는 사실 몇 년 전에 그것도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찾아보니 2018년 말에 처음으로 인텔 프레젠테이션에 나왔더라고요. 이때는 인텔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하는지만 보여줬고 당시 데모 실리콘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시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 시중에 나올지 미지수였죠. 그 후로 한 달 뒤 CES 2019에서 좀 더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인텔 최초로 하이브리드 프로세서, 즉 다른 공정으로 제작된 것을 조합하는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12세대부터 적용된 PE-코어의 단초였죠. 이때 인텔은 올해 소비자 제품 용도로 레이크필드 실리콘을 생산해 10나노 제품을 독특한 3D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11세대 써니커브 아키텍처는 10나노 공정에 3D 패키징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네, 현실은 그런 일은 없었죠. 오히려 11세대는 역사에 남을 역대급 폭망이었던 로켓레이크였습니다. 이후에 포베로스에 관한 언급만 있었고 같은 시기 TSMC에선 3D V캐시를 공개했습니다. 인텔은 밀리고 밀려서 2020년 엘더레이크에 포베로스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 제품군에서는 포베로스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용 포베로스가 적용된 제품은 다음 세대인 메테오레이크까지 밀렸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이죠. 12세대 엘더레이크, 13세대 랩터레이크, 14세대가 랩터레이크 리프레쉬가 되었고 이제 내년부터 네이밍이 변경되어서 인텔 울트라 시리즈가 되죠. 울트라 1세대 메테오레이크에서 처음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메테오레이크가 모바일 버전만 나오고 데스크탑 버전은 취소되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최근 해외 매체 인터뷰에서 인텔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미셸 존스톤 홀트하우스가 메테오레이크 데스크탑 제품은 2024년에 나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루머상으로 새로운 LGA 1851 소켓에 3D 렌더링도 나왔을 만큼 상당히 진전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인 게 원래는 올해 나와야 했습니다. 역시 또 인텔의 공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텔판 3D 제품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는데요. 해외 매체에서 CEO인 팻 겔싱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다이에 캐시를 탑재하고 그 위에 적층된 다이에 CPU 컴퓨팅을 탑재하는 방식의 3D 실리콘을 로드맵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한 것을 보면 다다음 세대 에로레이크 CPU는 L4 캐시가 CPU 다이 밑으로 들어가는 적층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네요. 이게 상당히 유력한 게 다음 세대에서 i5 이하 논-K 라인업은 메테오레이크로, K 라인업 및 i5 이상은 에로레이크로 갈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며칠 전에 공개한 인텔 로드맵에서 에로레이크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일부 기사에서 모바일만이라는 내용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인텔이 최근에 로드맵을 지킨 적이 없죠. 참고로 모바일 버전 메테오레이크는 올해 말 12월 14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인텔이 먼저 공개하고도 왜 제품 적용에 늦었냐면 AMD의 3D V캐시와 인텔의 포베로스는 약간 다릅니다.
AMD는 PCB 기판 위에 I/O 다이나 CCD를 연결해서 붙이는 방식이고 실리콘 다이로 한 것은 적층이 적용된 3D V 캐시만입니다. 인텔의 포베로스는 실리콘 다이끼리 직접 붙이는 구조로 보여요. 조금 더 진보한 구조라 실제 적용에는 난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MD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현재 3D V캐시를 적용한 제품을 먼저 시장에 내놓았고 그게 예상외로 게임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AMD도 더 개선된 형태의 3D V캐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원래 개발 방향으로는 충분히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인텔은 이것을 한 방에 넘어가려다 역시 생산에서 발목을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적층용도 캐시가 추가 투입되는 거라 단가가 상당하죠. 거기에 실리콘끼리 이어 붙이는 방식이라면 생산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도 이게 단가가 소비자용까지 맞춰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CPU 시장에서 증명되는 게 역시 가성비, 즉 가격이 깡패라는 점이죠. 내년이면 실제 적용된 제품이 모바일 버전이라도 나올 테니 지켜보죠. 흥미로운 것은 최근 삼성도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어요. 삼성은 HBM 칩을 대신할 캐시 D램을 개발 중입니다. 지금 인텔과 삼성이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용된 제품은 정말 빨라야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용 제품보단 데이터 센터 쪽에 우선 들어갈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영상 내용이 충분히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5년치 기사를 한 번에 소트해서 보는데 매년마다 내용이 달라요. 왜냐? 인텔 로드맵이 제대로 지켜진 해가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죠. 갑자기 리프레시라니. 이제 3주 남았는데 14세대가 땜빵 역할이라도 해줄지 걱정이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